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운명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주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들도 잘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박수 쳐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더 인간적인 정서를 다루는 그런 상담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자분도 그런 분인데요. 오늘 상담자분은 본인 사주 하나를 가지고요. 4번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분입니다. 왜? 본인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사주가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고 왔는지 사주 글자와 상관없이요. 삶이 말을 해줍니다. 운명이 말을 해주고 인생이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만 봐도 사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뻔히 보이니까 본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공부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궁금할 때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저는 이럴 때 이래서 힘들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래서 힘들었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럴 때 이래서 좋았나요? 를 찾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담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깊이 아주 살살 조금씩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알아서 나빠서 어쩌라고요, 그죠? 계속 나는 나빠, 내 운명은 안 좋아 이러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21일만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렸습니다.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21일 동안 세포가 변하는 그 한 파스 동안에 자기를 변하는 힘을 갖게 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셨을까요? 고백하셨습니다. 이틀 하고 또 잊어먹고 며칠 하고 더 하다가 잊어먹고 자, 그래요. 작심삼일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되고 나를 변하는 힘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는 이러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이분이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고 있다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선생님이 사주 공개해 주세요 라고 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죠? 생년월일도 말씀해 드리지 않고 이름도 말씀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주는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공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경술년, 기축월, 이민일, 무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딱 봐도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참 중요한 거 아시죠? 타고났는데 나의 나와바리가 나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격은 약속, 그 옆에 정제와 정인이 함께 있거나 정관은 딸랑 2글자, 청간 하나, 지지 하나, 딱 통에 박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한 뿌리만. 그 옆에 저기 시상의 편관이 또 나가 있거나 그 연지에 또 편관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되면 관사론잡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관사론잡사주, 제가 옛날에도 얘기 드렸는데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사주가 많더라. 그리고 자식도 여기저기 나놓는 경우도 많더라. 그 관사를 견디지 못해서 막 달달달 대고 다니게 되더라. 직장도 한 곳에 오래오래 버티지 못하고 1년, 2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게 관사론잡사주입니다. 정관격인데 격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직장을 다닌다면 기왕 만약에 어떤 공직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거를 액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주를 가졌다면 부모님들이 혹시 자제분들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꼭 필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직장 있죠. 공직자와 관련된 직장 거기에 좀 넣어주십시오. 공부시켜서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면 업상대체도 할 수 있고 액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 정관격인데 정관을 써먹지 못했다. 그 이유는 관사론잡이었고 시상의 편관격이 딱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 편관격을 가졌으니 더더욱 또 자기 자신을 달달 볶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연지의 축술 형살의 문제는 어떻게 작용됐냐면요. 이거는 글자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에 이분은 내가 주워온 아들인가?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들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미 아버님은 또 다른 바람으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무진장 다 똑똑하셨지만 엄마가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옛날 어른들 얘기 있죠. 남편이 싫으면 자식도 원수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피해자가 되신 것입니다.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절대적인 피해자가 되어서 엄마가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꼴보기 싫은 아들이 되어서 정말 사랑 하나 주지 못한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엄마도 엄마의 삶이 참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또 그러셨을까 싶었는데 이분은 무슨 죄입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축술 형살의 문제를 그렇게 겪고 넘어가셨고 인신충의 문제로 세상은 또 막 떠돌이 그런 역마살을 다 겪으면서 역마의 충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충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장점도 많습니다. 전문가 기질에서 아주 힘차게 전문가적인 일을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민일주는 그리고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이제 프로필을 보내주셨고 사주 관상하고 같이 보는 얼굴 사진을 같이 보았습니다. 잘생기셨어요. 키도 180이니까 얼마나 훤칠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이민일주다웠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또 찾아볼까요? 식신일주를 가졌습니다. 이민일주, 식신일주들은요 어디 가든지 식복이 참 괜찮습니다. 식복이 많고 또 봉사정신도 있고 식당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 여자분들은 뭐 자식에 관한 애정 문제, 사랑 문제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장점도 많은 사주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같이 볼까요? 임수일간이에요. 임수일간인데 자기가 큰 바다, 하늘의 물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기토, 축토, 술토, 저기 무토까지 엄청난 토 속에 갇혀있는 임수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꽉 갇혀있는 이 물상론이 보이나요?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물은 흘러야 제맛인데 흐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약해요. 극신약한 사주인 거예요. 임수 하나 보호할 데가 없는 거죠. 금생수 해주고 싶어요. 너무 멀어요. 저 연간의 편인 또 저기 저 시지의 편인 너무 관계도가 멀고 뿌리박기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견뎌 오셨고요. 그래도 금생수의 힘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토타김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만약에 기토타김이 좋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수가 있는데 어디 하나 막아줄 토가 없을 경우엔 기토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토타김이 또 꽉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기토로 작용이 되어서 언제나 답답증을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축인후 무죠 탕화살까지 작용이 되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자기 손목 확 긋고 싶고 하고 또 무슨 약이든 막 먹고 확 어떻게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겪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장점을 찾아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을 찾아드려야만 할까요? 이 이민일주의 안타까운 점, 정화라는 정제가 요 속에 지장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잘 캐내서 써야 합니다. 정제는 남자에게 있어서 부인이에요. 근데 어때요? 암합으로 그냥 지장간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제년, 정관 정제가 움직이는 그 해에 분명히 여자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제 편제가 딱 지나가는 순간 딸랑 2년만 지나면 또 여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있다가도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자, 제가 20대에 분명히 이 시기에 좋은 여자를 한 번은 만났을 텐데요 했는데, 좋은 여자 아니었어요. 나 속 썩이는 여자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두 번째 상담에서는 그저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상담 갈 때 제가 욱하고 좀 안 좋은 말도 해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칭찬만 해드리면 이분이 또 어떤 너무 그거에 빠져버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어려운 말도 해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상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씨앗을 뿌려놓을수록 절대 나에게 좋은 여자가 오지 않습니다. 내 원국이 없는 사주의 여자를 내가 받아들여서 쓰려면, 자, 높이 모셔주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그 여자는 뭐가 부족하고, 그 여자는 이래서 잘못됐고, 그 여자는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도움 받으십시오. 선생님의 사주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저런 인신충의 문제,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거 절대 막으셔야 합니다.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곡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부리고 살면 세상 아무도, 나도 나를 못 막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막아줍니까? 그런 관계도를 사주를 통해서 알고 절제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린 시절에도 문제, 형제들과의 모든 문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장 문제 어땠을까요? 저 관사론잡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자, 정관을 썼을까요? 정관을 쓰지 못하고 관사론잡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겪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또는 여기저기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직장 문제에서 이분은 다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1년 또 지나고 3년 되면 절대적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제자리에서 한 군데서 돈 벌지 못하니까 돈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사시게 되고, 그러면 전세라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군데서 조금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언제 한번 저 정관을 제대로 썼을까요? 20대 때. 한 번은 정관을 제대로 쓰셔서 직장은 가지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합니다. 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무역회사,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딸랑 2년이었습니다. 그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하면서 나와서 증권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선물 옵션 같은 것을 다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런 일을 하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면 식신일주인데 생재가 안 되는 일주였습니다. 그런 돈 만지는 일 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해 많이 보셨겠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모르고 시작했던 일인데 결과물이 역시 안 좋으니까 그것도 또한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 글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달랑 아마 2년일 것입니다. 왜? 정인, 편인이 움직이던 그런 해에 이 편인이 뿌리 박았었던 그걸 꺼내서 쓸 수 있었던 그 해였습니다. 글 쓴 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신춘문예 작가라는 걸 알고 그분이 쓰셨던 이게 소설을 이만큼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필력이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싶었지만 그런 거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역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가 오면 그때 나이 들어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46세 되면 괜찮았을 거예요. 가보되온 새로운 일을 찾으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드렸더니 맞습니다. 네, 식당 주방장 일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한식, 일식, 양식 모두 다 이분은 인신충의 문제로 뭐 하나 하면 끝까지 또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어설프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인신충이 또 발동될 때 그때 뭔가 박차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너무 많이 벌리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시기에 자, 갑오대운이 이분에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생수 수의 기운이 올 때가 좋은데 수생목의 기운으로 목생화의 기운으로 자, 신약하지만 재성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목생화의 기운으로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2, 3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월세 보증금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 시기에 했지만 또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방장 일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임수라는 일간이 이 토에 갇혀 꽉 막힌 공간에 갇혀서 임수가 불을 다루는 일을 한다면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글 쓰는 일에 매달리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요 사주로라면 아마도 식신을 잘 써서 그 식신으로 인해서 생재를 해준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내가 금생수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갑오대운, 을미대운 지나서 조금 어려움도 있죠. 충미충의 문제, 인미귀문간살의 문제 또 한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지나서 선생님은 66세, 76세 이때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운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까지 살긴 하나요? 네, 꼭 사셔야죠. 특히 저때 85세까지는 충분히 좋은 기운을 사실 수 있는데 그때 놓치시겠습니까? 꼭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자기 사랑,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기를 부스팅시키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화의 기운을 잘 써야 되잖아요. 식당일, 주방장일 하면서 화의 기운을 잘만 써도 내가 힘차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오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선생님은 기왕이면 개인적인 어떤 동네 식당 주방장이 아니라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의 식당 주방장, 하지만 그건 또 이미 다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꿰차고 들어가 있어서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을 쓸 수 있는 주방장 이렇게 맡아서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1월에 들어갔는데 딸랑 2주 저에게 4번째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욱하고 조금 약간 명리학자로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점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분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알잖아요. 그죠? 갑과 을을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사실 그분이 갑입니다. 내가 없는 입장에선 내가 을입니다. 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분의 밑에서 일하는 한 70% 갑의 입장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너무 직언을 해드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일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4번이나 상담할 때는 저를 믿고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분을 꼭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날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 누구에게 솔직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슴 아픈 얘기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정말 최대한 선생님을 바꿔드리고 싶어서 했던 얘기니까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생님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냐면 이 사주 함께 공유해도 좋습니다. 남들도 어려운 인생 이렇게 풀어가라고 함께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그 작은 말에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나쁜 얘기 한 거 하나도 없고 단지 선생님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시기를 좋은 시기 찾아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사주의 운명에 그 안 좋은 점을 찾았다면 본인도 아시잖아요. 인신축 문제, 축술명살 문제, 뭐가 와도 복잡하고 힘들었다면서요. 이제는 사주에 끄달려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자기 자신을 극복해 보세요. 자기 사랑 실천 다 하고 5번째 상담 전화 해주시면 제가 미용고사라고 하는 자기 에너지를 더 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호포노포노 명상 기법을 통해서 자기를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이 나쁜 에너지를 여기에 쓸어 담아 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오늘은 왜 촛불을 켰냐면요. 자, 정화의 불빛을 정의만목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의만목을 통해서 선생님이 없는 기운을 다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저 직장관 속에 숨겨져 있는 정화의 기운을 꺼내서 쓰셔서, 자, 이런 사주는 결혼도 해도 좋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선생님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잘 자기 자리 잡아둬야 내가 여자 1명 정도는 먹고 사는 거 함께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쟤를 다스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촛불의 기운을 함께 얹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사주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주 나빠, 그래, 내 운명 왜 이래, 탓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걸 바꿔볼 수 있는, 에너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사주 원국의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를 한 번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함께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모두 힘내서 더 멋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